자, 회의관리 1급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 네 번째 파트이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 파트는 세무회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단기 중 결성금 1억 원의 보전을 위하여 자사 주식 10주를 7주로 병합합니다. 주식회사 3일의 자본금은 감자 전 5억 원입니다. 단 한 주당 액면금액은 5천 원이며 발행 주식수는 10만 주입니다. 해당 감자 거래 결과로 인한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보면은 10주를 7주로 해가지고 병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10주가 이제 7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00주로 하면 얼마예요? 70주가 되죠. 그러면은 1000주로 하면 얼마예요? 700주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올려보는 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돼요. 그럼 10만주 나누기 10만주 리콜 얼마냐면은 7만주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하면 되죠. 발행 주식수는 10만주니까 그 중에 이제 7만주를 병합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냐면은 곱하기 5천원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돈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출되는 금액이고, 회계 처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 자본금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액면금액으로 해서 5억 원을 내보내버립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요. 돈 나가는 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냐면은 이제 병합된 7만주에서 5천원만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소각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처리 결손금은 얼마냐면은 1억 원을 이제 메꿔버리는 거니까 차변에 있던 미처리 결손금은 대변으로 없애줘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 남아요? 5천만 원이 남죠. 지금. 그럼 뭐예요? 감자 차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 인식한 자본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즉 매도하는 증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괄손익 중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비용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이냐? 뭐 딱 봐도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5개의 예정 과목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한산차 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생 상품 그거에 따른 거기 있어요. 그게 그런 평가인지 처분인지 까먹었는데 파생 상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그 개정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현금 수취 및 현금 지출 거래 그 자체보다는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읽으면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봅시다.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상계하여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진 않는다. 상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긴 한데,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경제적 사건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으로 인식하지 하는 방법은 2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이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구분 표시의 원칙인 거는 맞는데 경제적 사건에 초점 맞추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이죠. 이고 그 다음에 4번.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영업 외수익과 영업 외비용으로 기재합니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총액에 의해서 하는 건 맞고요.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으로 기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영업이익을 계산한 결과 750만원입니다. 자료를 계속 이용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단 중단 사업 손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계산한 결과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료를 계속 이용하여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산식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 손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고요. 영업 외 비용을 빼주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전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찾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이 부분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일단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3개. 판매비와 관리비를 일단 빼주면 되고, 왜냐하면은 영업손익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사채 상환이익은 수익, 이자 비용은 비용, 기부금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렇게 이제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영업의 수익은 임대료와 사채 상환이 두 개 합치면 90만원입니다. 더해주고, 그럼 기부금과 이자 비용은 40만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세전이익은 800만원이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1번 아니죠. 요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 시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 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은 수취하는 전자 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은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이거는 중개, 판매나 경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만은 수취를 해요. 그래서 2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 받는 시점에 인식한다. 아니죠. 받는 시점이 아니고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수령할 때에 그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도 시점에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도 시점에서 판매 금액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품 이제 추정을 할 때 이제 인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반품이 되었을 때는 그게 반품 자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인식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품이 이제 만약에 추정이 안 될 때는 물론 이제 반품 기간 종료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품으로 추정할 때는 뭐 수익에서 제외하고 뭐 그런 건 없고 반품인 경우에는 반품 자산도 따로 이제 또 그 처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으로 뭐 빼고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품이 추정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종료일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장기 도급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20만원일 경우 인식해야 될 공사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보면은 공사 계약 금액이 1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2020년도 거랑 2021년도 건데 이게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률이 이제 누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거를 차감을 한 후에 이제 손익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누적 공사 원가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진행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이제 40%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70%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20년도를 볼 때 공사 수익은 이게 얼마냐면은 120만원에 40%만큼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48만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비용은 얼마냐면은 36만원이거든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공사 비용 36만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제 이익은 얼마예요? 8, 6, 2니까 12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도를 봤을 때 공사 수익은 얼마냐면은 120만원에 70% 해서 84만원이 돼요.
이 금액의 70%만큼 해주면 84만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 비용은 얼마냐면은 72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익이 얼마냐면은 71만 9천 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20년도 거를 12만 원이고 21년도 거 11만 9천 원이니까 20년 대비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그 차이가 얼마예요? 1,000원만큼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회계연도의 매출 및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매출액을 이제 찾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외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자로 딱 그려봅니다. 왼쪽은 기초이고요. 오른쪽은 기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생된 금액, 그 다음에 요거는 회수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1월 1일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고요. 실제로 현금 회수액은 7,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잔액은 연말이니까 2,000만 원이 돼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9,5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그럼 발생된 금액 얼마예요? 그럼 9,500만 원 맞추면 되잖아요. 얼마? 8,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보통주뿐만이 아닌 우선주에 대한 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주 당기순이익 산정 시 당기순이익의 우선주 배당금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뜻하잖아요. 이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요, 우선주는 차감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은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번에 대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당기 중 유상증자가 실시된 경우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가정을 해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산정을 한다. 아니에요. 유상증자가 실시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시된 날부터 해가지고 가중평균 유통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포함한다. 이건 아니에요. 취득한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돼 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으로 해서 포함하지는 않고요. 자기 주식 자체가 원래 차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중 무상증자 주식 배당이 실시된 경우 기말에 실시된 걸로 본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 이거는 영업 쪽이죠, 당연히. 재화의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당연히 영업 쪽이죠. 영업활동은 약간 재고자산 쪽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에 대한 현금 유출은 기계장치 자체가 투자 쪽이에요.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현금 유출.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즉 영업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입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형자산의 취득, 이거는 투자 쪽이니까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투자니까 이거는 현금의 이제 유출과 유입이 존재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없는 거래가 아닌 거죠. 네, 맞고.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현물 출자, 전환사채의 전환, 주식 배당. 이거는 현물 출자는 사실 현금 자체가 없어요. 예, 없고 전환사채 전환은 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현금 자체가 없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받는 거라 현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 3, 4번은 유출이나 유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출 유입이 존재를 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100% 다 맞지는 않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했지만 해설이 사실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시원치 않은 부분도 일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파트인 세무회계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70점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랑 재무회계랑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센 자격증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리기에는 매우 좋은 자격증이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열심히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세무회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